사랑의 상처 때문에 생긴 집착증, 어머니에 대한 애증. 질문. 이성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성숙하게 하는 것에 열중하던 편이었지만 20살이 되고 원하지 않아도 남자들이 접근하는 편이라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사람도 있었고 헤어지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고 사랑의 마음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신 때문에 나나 상대나 서로의 마음을 어찌해 보겠다고 억지를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편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짝사랑하던 선배와도 사귄 지 열흘 만에 마음이 변해 단번에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를 떠난 사람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4년 넘게 따라다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협박과 눈물에 결국 사람 살리는 셈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게 무척 잘해줬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졌습니다. 사랑이 변했다기보다는 서로 슬기롭지 못했습니다. 걔는 저를 떠나면서 바로 딴 여자 만났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무척 상처를 많이 받았고 단련을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편이지만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매달려도 보았지만 상대는 완강했고 단련을 헤매는 동안 제가 한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날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떠나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판주하며 필요 이상으로 분석하다 보니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자학대 수준이었습니다. 호란 헤어짐을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한 것만큼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부정하거나 사랑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고통을 잘 인내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에 지나치게 솔직해 감정 진단도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끊임없이 자아에 대해 돌아보고 정비하는 편인데 가끔 그 정도가 심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삐뚤어진 자기의 형태가 아닐까 판단하여 스스로에 대해 자기 집착증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사랑은 존경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 존경하기 손색이 없는 지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선생님을 좋아한 적은 없지만 무척이나 지적이고 학식이 많은 백발의 철학과 교수와의 사랑을 존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제가 집착하는 남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부분 뭔가 결함이 있고 상투로 삐뚤어진 자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강한 모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에는 옳고 그름을 따져 어느 정도 행동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를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혼자 아파합니다. 아무리 바쁜 상황에도 틈만 나면 생각이 나 견디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오랫동안 사랑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집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인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에 대한 코멘트를 달자면 순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반면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행동이 남성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밝은 편이지만 사회성의 결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융통성이 없이 원칙과 정의를 고수하는 편이었고 지금은 많이 순화됐습니다. 남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의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며 논제를 논제를 증명하는 과정을 즐기는 편입니다. 호전적인 편이고 결정된 상황에 대해 진취적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동경하는 비유하지만 기사와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모순되지만 무척 우유부단한 성향도 강합니다. 또 면면이 강하고 감수성이 무척 예민한 편입니다. 남들과 같은 감수성은 아닌지 너는 내 운명과 같은 영화를 보고 슬퍼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책과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유행가를 들으며 울기도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뜬금없이 우울한 기분이 들며 필요 이상으로 우는 편입니다. 어릴 적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춘기 때는 엄마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인격에 대해서는 혐오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도 엄마도 무척 호전적인 사람임에도 드러내지는 않지만 저를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엄마의 성격을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은 살가운 편은 아니지만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다 극복했다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여기저기에서 끓고 있는 분화구 속의 용암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어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것은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 외에 아버지에 대한 동경, 상처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강해져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셨듯이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다 극복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또 사춘기 때 그 분화구의 용암에 한번 돌출해서 어머니와 부딪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작업을 더 계속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지겨워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그 용서의 폭이나 기초 속에 다음에 인생의 단계 일들을 승화시키고 발전하는 열쇠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용서는 결단으로 시작되고 우리 자녀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가장 바른 방법의 복수입니다. 용서는 또한 양파와 같이 수없이 다른 레벨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만이 상처로 인한 이중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사랑의 부재에 대한 아픔이 20대에선 사랑의 아픔과 실수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이 있는 사랑을 등용하는 것, 쉽게 헤어질 수 있었던 단호함, 떠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 사랑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는 것까지 온전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귀재도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것도 어린 시절의 사랑의 부재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예행 기질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느끼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아를 강화하려고 20살까지 노력한 것은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와 생존력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된 후에는 사랑을 쉽게 포기하든가 떠난 사람에 집착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수용력의 방향과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수용력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수용력의 방향과 영향을 알수록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수용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물이 반컵밖에 없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비판적인 수용력과 물이 반컵이나 있다는 긍정적인 포용하는 수용력입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수용력은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각하고 장단점을 배워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든가 아니면 자각하지 못해서 한쪽의 수용력으로 자신을 몰아가며 자신의 성격 기질에 신경질을 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가정들,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동경, 쉽게 헤어졌지만 지금은 떠난 사람에게 집착하고 또 반년을 아팠던 일들, 분석력, 능력이 지나쳐 자기애라는 학대까지 이른 결론들, 극과 극에 대한 극단적인 분석력, 감정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 또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이지만 현실에서는 결점 있는 상처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분석,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분석력 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이라면 언젠가 자신의 목소리를 갖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작가 지망생이
혹시라도 자기만의 유일한 독특한 세계를 갖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행 기질이 있어도 그 정체물을 내면의 것을 형성화시키려면 장인 정신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20년은 좋게 걸립니다. 그것을 형성하는 시간은 중년의 나이에 들 때입니다. 인생의 중년은 생산성의 시대인데 이 생산성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는 자기 내면의 자기 세계의 발현으로 보면 됩니다. 교육과 경험이 중년의 인격의 통합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식은 눈물 속에서 성장해야 눈물 속에서 얻어야 진짜 지식이 됩니다. 진짜 지식을 얻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교육이 공식적인 교육과 공식적인 교육, 지나간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나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치료는 지난날의 상처에 대해 건강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일어납니다. 20대, 30대 정확한 역할은 극단적인 분석 능력은 중년에 합성하는 힘과 연결되어야만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다 극복되지 못한 트라우마를 글로 적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소설이 되든 스플이 되든 다른 형태의 이야기가 되든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뇌를 계속하십시오. 아직도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나이 이미 성장을 멈추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담스러운 축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분화구의 용암이 폭발하여 흘러내릴 때는 사춘기 시절의 분화와 같이 거칠은 것이 아닌 그 흘러내린 용암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지닌 아름다운 모양의 용암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이 찬사 공감을 얻어내고 그 보는 이의 감정을 카타르시스시켜주는 그런 분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른 남자랑 살고 싶다 해서